여기 억지로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더럽고 예의가 없다면서 질색팔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출장에서 고생을 하고 빨리 아시아를 떠나고 싶어 했지만 끌려가다시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었기에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배터리 납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라일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중국에는 배터리 관련된 굉장히 많은 특허가 있고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나름 유망한 나라라고 알고 있죠. 저희 회사에서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배터리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고 공급처를 찾아서 완성차 업체에 넘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번에 출장을 가게 된 직원들은 모두 아시아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케이팝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고 불고기나 비빔밥 등의 음식들과 새롭고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회사에 중국계 직원이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접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죠. 중국은 지도상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일본이나 한국을 쥐고 있으니 중국을 가면 아시아를 전부 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의 말을 아주 믿을 수는 없지만 미국보다도 더 볼거리가 많고 놀거리가 풍부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며 가는 순간부터 중국인인 자신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할 정도였죠. 저희 직원들은 총 5명이서 출장 계획이 잡혔고 그들끼리 따로 만나서 출장 전 교육도 받고 친목도 모두 했어요. 중국에서는 녹차, 홍차 등 차가 유명하기 때문에 각종 차 관련 용품을 살 생각이었죠. 그렇게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캐리어 안에 각종 짐을 가득 담아서 화물로 붙이며 여행의 설렘을 만끽했죠. 비행기 안에서는 서로 출장 관련 중국 자료를 보면서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희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들을 밀치면서 지나다니고 있었으며 공항 바닥에 여기저기 널브러진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화물로 온 캐리어를 건네는 직원들도 저희에게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알 수 없는 중국어를 하면서 저희에게 소리치는데 정말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 또한 저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었죠. 전산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여권을 일일이 손과 눈으로 검토할 정도였으니까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조심히 다니자며 서로 손을 잡았죠. 그런데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대충 밥을 먹고 목적지로 향하는데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저희 5명 중 3명이 배탈이 나고 말았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고생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화장실 갈 때마다 모든 화장실에서 최악의 상황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이곳은 미국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나뉘고 화장실은 좌변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부 쪼그려서 용변을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와 여자 화장실의 구분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화장실에는 칸막이나 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낯선 중국인 아저씨와 눈을 마주쳐야만 했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려야 했으며 혹시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만 했죠. 저희끼리라도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은 따로따로 같은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참 모양새가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길거리 식당이나 골목길 식당은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차라리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들러서 빵이나 간식을 먹기로 했는데요. 잠시 편의점에서 간단히 간식을 사서 길거리에서 먹고 있는데 대뜸 중국의 경찰이 저희에게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찰들이었기에 저희의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했죠.
그리고 이곳은 취식이 안 되는 구역이라면서 다짜고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런 구역이 있는 줄도 몰랐고 길에서 빵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범죄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기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벌금은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듣기로는 그런 벌금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가짜 경찰일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는 경찰마저도 가짜가 있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삥을 뜯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저희들은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준 목적에 맞게 중국의 거래처와 미팅을 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배터리 납품 계약을 맺었죠. 계약서와 서류들을 회사에 보내자 회사에서는 중국이 어떠냐, 출장 겸 여행을 가게 돼서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있느냐 등 정말 수많은 직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했죠. 이곳은 마치 초대형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배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요. 만약 제가 상비약으로 들고 온 지사제가 없었더라면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은 마지막 날까지 창백해진 얼굴로 화장실을 들락거렸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출장 메시지가 도착하더라고요. 중국 옆에 한국이 있는데 그곳으로 출장을 가서 한국 측 업체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요. 원래 한국에서 거부했던 건이었는데 거래가 성사되었고 저희 측에서 한 사람 이상의 직원이 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한국 출장은 중국 출장 마지막 날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아서 바로 출발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3박 4일 동안의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직원은 이런 말을 했죠. 아시아의 케이팝이고 불고기고 비빔밥이고 유명하다는 건 전부 다 허구였어. 그들은 전부 이런 구데기가 나오는 화장실을 이용하며 지내고 배탈이 나는 밥을 먹으면서 세계인을 상대로 속이고 있잖아. 그리고 가짜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의 삥을 뜯는 것도 모자라서 각종 구걸하는 사람들이 역마다 상주하고 있어서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해. 아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왜 아시아를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평소의 습관이 발동되어서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 말이 전부 맞다고 생각했고 아시아라면 질색할 정도로 싫어졌으니까요. 당연히 한국 출장을 가야 할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이 출장을 가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의 핑계들은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것들이었죠. 아이가 있어서 엄마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우는 것을 달래러 가야 한다는 직원에 회사 도착하자마자 급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다는 직원, 할머니의 생신 기념 가족여행이 있다는 직원 등 가진 이유로 한국 여행을 꺼려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화살은 그들 중 가장 어린 저에게로 향했고 순식간에 제가 한국행 티켓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출장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목적지가 한국이라고 알려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중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한국이며 한국은 전쟁 위험까지 있는 나라인데 여자 혼자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죠. 한국은 치안의 문제가 많은 나라이고 중국에서보다 더 고생을 할 것이라면서 급기야 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가 아주 좋은 편도 아니면서 무서운 나라만 보낸다며 이번 기회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고 부모님의 자영업을 물려받으라고 하시는데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가 너무 싫어서 회사를 선택한 저로서는 우선 한국에 가서 부딪혀 본다고 말씀드리고 씩씩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혼자 그 먼 거리를 다니게 되었으니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무서웠지만 한국 소속의 여객기는 무척 편안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승무원들은 저의 짐을 싣거나 기내식 서비스를 도와주기도 했고
능숙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죠. 그렇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 저는 신세계를 온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공항처럼 냄새가 나고 불편하리라 생각했던 것은 전혀 없고, 무척 쾌적하면서도 깔끔한 모습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입국 심사도 미국보다도 선진화된 전자식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줄 서는 시간도 무척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 식당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밥을 먹기에도 좋았는데 반찬을 무한정 퍼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도 화장실에서 놀랐는데요.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화장실 내 화장지가 배치된 모습과 심지어 핸드타올까지 제대로 갖추어진 모습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거의 시행하지 않는 문화이고, 유럽에서는 한국 돈으로 3,000원 이상 내야 하는 화장실에서 볼 법한 구조이기에 한국은 화장실을 무료로 하면 무얼 남겨먹고 사나 걱정까지 될 지경이었죠. 저는 본격적인 한국 출장을 가기 위해서 강릉과 속초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우선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가며 타야 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버스를 타고 돈을 내려는데 제가 중국에서 바로 오다 보니 한국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전부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편하게 탑승하는데 저만 서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국의 돈과 중국의 돈이 유로화처럼 통한다고 생각했고, 중국의 돈으로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국인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교통카드를 한 번 더 태그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어린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택시비를 내주며 집까지 보내준 고마운 분이 기억에 나더라면서요. 그런 좋은 기억이 나면서 위기에 처한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관광객이라 길을 찾기도 힘든 외국분을 보며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면서요. 한국에는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고 인심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었고,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예약하고 바로 탑승하게 되었는데 살면서 그렇게 생긴 버스는 처음 보았습니다. 한 줄에 보통의 버스는 4명씩 앉는데 이 버스는 오직 3번을 선택한 것이죠. 의자를 아주 편하게 뒤로 눕힐 수도 있으며 독립된 좌석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죠. 그리고 좌석마다 배치된 터치 디스플레이로 영화도 볼 수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에 누르면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보내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특별해진 기분을 갖게 되는 배려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버튼을 누른 어떤 한국인 아저씨의 요청대로 가까운 화장실인 졸음쉼터로 향해서 볼일을 볼 수 있었죠.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에 있는 회사는 저를 맞이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왕 한국의 강릉과 속초에 온 김에 놀거리를 찾아 헤맸는데요. 바로 강릉 대관령 목장에 가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는 마치 알프스 산맥에 온 것과 같은 새로운 분위기로 제게 큰 힘을 실어주었죠. 한국에 이런 거대한 목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침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저희 상황을 제대로 말씀드렸었고, 부모님께서는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시며 기뻐해 주시기도 했네요. 강릉과 속초에서 이틀을 보내고 서울에서 하루 정도를 보내니 어느새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간 한국에 혼자 여행 다니면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도 만들었고, 한국에서는 중국에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더러운 곳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중국 추억 속에는 끔찍한 기억들만 난무하지만 혼자 떠난 한국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중국을 갔을 때는 단지 미국처럼 땅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미국만큼 잘 갖추어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죠. 사실 중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은 규모에 비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요.
저는 카페나 식당 등 여기저기에서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심지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출장 경비를 사용하며 무척 신나게 놀면서 일을 했죠. 중국처럼 고생할까봐 걱정해주는 회사 직원들도 무척 많았어요. 심지어는 윗선에 추가 경비 지원 요청을 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정도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무척 많고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인 줄 아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한국의 밤거리와 여러 술자리에 다니며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사귀게 되었으며 한국 현지 친구들과 소통을 하며 현지인들의 맛집이나 여러 생활 속 정보들을 편하게 들으며 여행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돌아간 회사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정보를 주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계약한 배터리보다 한국산 배터리가 가격은 비싸지만 훨씬 질이 좋고 장수명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최종 납품을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회사 직원들은 저에게 고생했다며 업무도 여유롭게 배정해 주었으니 저는 완전히 영웅이 된 것만 같았죠. 저의 한국 출장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은 중국에 대해서 분노하며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 중국계 직원들에게 괜히 심통을 부리기까지 하기에 그걸 말리느라 고생만 했네요. 저는 한국에서 납품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가로 보너스까지 두둑히 받게 되었으니 한국은 저한테 완전 복덩이 같은 나라예요. 한국의 치안이나 편의성, 대중교통의 수준 등 여행의 질이 무척 좋았는데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